100세 시대를 넘어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 누구나 12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기기 개발의 현장 황금 나침반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속 특별한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10대 성과로 선정이 돼서 상 받으러 왔습니다. 네, 칭찬받으러 왔습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개발 연구 사업에 10대 과제에 선정돼서 수상자로 왔습니다. 바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10대 대표 과제 성과 보고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함 4개 정부 부처가 의료기기 개발에 전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좀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의료기기 연구자분들의 가치를 높이게 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부 예산이 대한민국 의료기기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만들어진 의료기기가 국민들 입장에서 건강과 질병 예방 관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의료를 선도하고 의료 복지에 기여할 10대 대표 과제를 발표하는 것이 오늘의 이 자리라는데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의 발표를 통해서 10대 대표 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진단 소프트웨어부터 난치성 질병 치료 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개발 결과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 총괄을 임하게 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미리미리 아래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나 생각이 되고요. 이번 10대 과제는 지원 과제 중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 기술 의료 분야와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와 발전 가능성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다음으로는 10대 대표 과제 표창이 있겠습니다. 총 23개 기업과 기관에서 수상하게 됩니다. 2025년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1일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표창도 수여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상 받으신 거 어때요? 저희가 한 5년 차 과제였거든요. 또 이렇게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잘했다고 상을 주시니까 이게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연구 과제가 이렇게 상도 받고 인정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또 다음에 또 후속 사업으로 좀 더 뜻깊은 사업에 좀 더 참여하고 싶습니다. 범부처 의료기기 사업단은 실제 연구자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플랫폼화시켜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연구개발 성과를 촉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후년까지 세계 5위의 의료기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된 우리 의료기기의 기술력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경상북도 포항에 위치한 연구실. 그래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자. 조심스레 작업 중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건 뭡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녹내장의 안압을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개발한 한세광 교수. 그 렌즈가 어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렌즈가 스마트 콘택트 렌즈인데 녹내장 환자의 안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녹내장 환자의 안압을 진단하고 치료까지 도울 수 있다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 녹내장은 높은 안압에 의해 시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시야가 좁아지다 시력까지 잃을 수 있는 안질환인데요. 따라서 평생 안압을 관리해야 하는 녹내장 환자들에겐 희소식이라고요. 녹내장을 진단받는 환자는 진료실 안에서만 안압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환자가 이러한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착용해서 약물 치료에 대한 효과 반응을 가지고 온다면
훨씬 정밀한 진단과 치료 효과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 큰 효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세광 교수팀은 녹내장의 안압 측정과 안약 투여를 관리해주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보시면 안압 센서와 약물 전달 시스템, 무선 파워 시스템, 무선 통신 시스템과 반도체 칩이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이 작은 렌즈에 다양한 시스템과 이를 구동하기 위한 직접 회로칩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안압이 높아지면 실시간으로 약물 전달 시스템에 신호가 가는데요. 렌즈 내 약물 저장소에 있는 안압 조절 약물인 티몰롤이 방출돼 안압 조절이 가능한 원리랍니다. 개인 맞춤형 원격 의료 시스템이 앞으로 새로운 녹내장 치료에 활용되길 기대한답니다. 이러한 스마트 콘택트 렌즈의 여러 기반 기술을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용을 해서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에 이어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경기도 분당. 최악의 암으로 꼽히는 췌장암 치료의 실마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된 곳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췌장암 초음파 치료 기기를 개발한 손건호 전무를 만났습니다. 어떤 장비인데요? 본 장비는 보통 이제 난치성 종양인 특히 저희가 적응증으로 하는 췌장암에 대해서 항암제가 잘 침투되지 않는 문제를 집속 초음파가 도와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췌장은 몸속 깊숙이 위치해 초음파와 혈액 검사로는 조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암이 커지기 전엔 증상이 없지만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주변 혈관과 장기로 암이 퍼져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치료기가 왜 필요한 거예요? 췌장암은 다른 암종과 달리 생존율이 매우 낮고 특히 항암제, 특히 화학적 항암제가 잘 침투하지 않아서 항암 치료 효과도 가장 떨어지는 그런 난치성 종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췌장암 환자의 항암제 투여를 도울 수 있는 장비가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 다른 암에 비해 유독 단단한 췌장암 세포. 하지만 이 초음파 기기를 통해 암세포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항암제 전달 효과를 높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췌장암을 다른 의료기기와 병용해서 치료하는 기술은 없었고요. 인체에 어떤 데미지도 없이 항암제의 치료 효과만 개선하는 그런 안전성과 효과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봅니다. 췌장암 치료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한 기술은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집속 초음파라고 하는 장비들은 열적인 효과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상이라든지 다른 이제 인체에 열적인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한 에너지는 비열적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체 조직에 전혀 영향이 없이 치료 가능하고. 진단이 곧 사형 선고라는 말처럼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췌장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목표는 췌장암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양의 암 환자들에게도 이 기술이 적용돼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번에 도착한 곳은 현대사회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며 현대인의 공통 숙제가 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분석을 하려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솔루션을 연구 중이라는 이혜준 대표. 이건 어떤 기술이에요? 네. 저는 이제 난임 환자들을 위한 기술인데요. 이제 난임 시술을 하게 되면 배아라고 하는 수정란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수정란 중에 제일 임신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배아를 골라서 이제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난임 시술을 받는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며 난임은
저출산 문제의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난임 치료 성공을 좌우하는 양질의 배아 선별을 기존엔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시행했고, 이로 인해 난임 시술의 평균 성공률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엔 AI 기술과 아이디어로 난임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이 좀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요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저출산이나 이제 난임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이고 이제 비침습적으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로 창업 4년차 빅데이터 난임 솔루션 업체의 이혜준 대표는 산부인과 의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내려놓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했다는데요. 의사로 난임 환자를 볼 때에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거를 객관적으로 만들고 이제 환자한테 설명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솔루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낳고 싶은 이들을 도와주는 게 우선이라고 느꼈답니다. 배아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배아라는 게 이제 결국은 아기가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태반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포가 좀 많고, 그리고 좀 타이트하게 예쁘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좋은 배아라고 하고 있어요. 이 솔루션을 현미경에 연결해 배아 사진을 촬영하면 AI 프로그램이 배아를 분석하고 염색체 이상을 진단해 점수를 매겨주는데요. 점수가 높을수록 우수한 배아라는 의미로 자궁에 이식했을 때 임신 가능성이 커진답니다. 이제 모든 병원들이 좀 표준화된 방법으로 이런 배아를 골라서 임신율 자체가 좀 올라가고, 모든 난임 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건강한 아기를 빨리 안게 되는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난임 환자 14만 명 시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이제 배아 문제를 풀고 있지만 점점 넓혀서 이제 난임, 그리고 임신,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그런 패밀리 테크 기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이 무병장수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